직장에서 동료들이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늘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통해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성공 철학 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신경 쓰였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 업무 방식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왜 내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지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삶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뒷담화가 많을수록 사실 당신이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조선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계에서도 미친 짓이다, 돈만 날리는 일이다 라며 수없이 많은 뒷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큰 일이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울산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경쟁업체들은 현대가 망할 것이라며 뒷담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관심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뒷담화도 나오지 않아요. 뒷담화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당신이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남다른 열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승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담화를 들었을 때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너무 야심차다, 실현 불가능하다라며 뒤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예전 같으면 위축되고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내 아이디어가 충분히 임팩트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뒷담화를 성공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겁니다. 남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뒷담화를 듣는 순간 저도 예전에는 바로 해명하고 싶었어요. 급하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긴 메시지를 보내서 오해를 풀려고 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충동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즉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침묵의 힘은 정말 놀라웠어요. 1980년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국 언론들은 한국 차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며 조롱했고 국내에서도 너무 성급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비판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품질 개선에만 집중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더 좋은 차를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침묵이 주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말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사람들은 변명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는데
일부 동료들이 쓸데없는 변화라며 뒤에서 불만을 표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제 방식의 장점을 설명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개월 동안 조용히 그 방식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30% 향상되었고 처음에 비판했던 동료들이 오히려 제게 그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만약 처음에 말로 설득하려고 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4시간 룰을 적용해요. 뒷담화를 듣거나 비판을 받았을 때 최소 하루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처럼 말로는 반응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침묵과 나태함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처음에는 참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 해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말하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해보시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뒷담화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강하고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이 침묵의 힘을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뒷담화 때문에 완전히 의욕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무모하다, 실패할 게 뻔하다라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비판과 뒷담화야말로 더 큰 성공을 위한 최고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한국의 토목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건설업계 전체가 현대건설이 망할 것이라며 뒷담화를 했고 언론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결심을 다졌다고 해요.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럼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던 거죠.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공사 기간 중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술 부족, 자금 문제,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변에서는 역시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비판들을 들을 때마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회사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게 뻔하다,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케팅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뒷담화를 들을 때마다 목표를 하나씩 더 크게 설정해요. 그 정도로는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더 큰 걸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방식이에요. 정주영 회장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보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진짜 기회가 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쉽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뒷담화와 비판을 연료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군가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뒷담화가 오히려 고마워져요.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거든요. 네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뒷담화를 들으면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당장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화가 나서 목소리도 높아지곤 했죠. 한 번은 동료가 제 업무 방식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황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인상만 줄 뿐이에요.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품격 있는 대응 방식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1980년대 현대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대기업에서 현대의 사업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적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뤘고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맞받아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아주 신사적으로 경쟁사도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품격 있는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역시 큰 그릇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비방을 했던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라는 시선을 받으며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결국 품격 있게 대응한 정주영 회장이 승리한 셈이죠. 저도 이 교훈을 배워서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뒷담화나 비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 정도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대답하면 품격 있게 보일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제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변명하거나 반박했을 텐데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선배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제 반응에 감탄했어요. 나중에 동료 한 분이 그때 정말 멋있게 대응했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품격 있는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방식이에요. 품격 있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적인 단어는 피하고 감사합니다나 좋은 의견입니다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관점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차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런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5번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뒷담화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업무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하는 잡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집중력이 흩어지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연습이야말로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73년 현대중공업을 설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조선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너무 무모한 투자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언론에서는 매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경쟁업체들은 현대가 실패할 것이라는 뒷담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잡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의 비판 기사는 읽지도 않고 바로 울산 조선소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술진들과 공사 진행 상황만 점검하고 품질 개선 방안만 논의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업계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해도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차단했다고 해요.
오직 조선소 건설이라는 목표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불과 몇 년 만에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소가 되었어요. 만약 정주영 회장이 매일 남들의 비판과 뒷담화에 신경 쓰며 흔들렸다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봤어요. 하루 2시간씩 핸드폰을 완전히 끄고 오직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지나 알림이 올까봐 불안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2시간 동안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훨씬 많이 떠올랐습니다. 뒷담화나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일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또 다른 장점도 발견했어요. 업무 성과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집중력이 좋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에만 집중하자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면 정중하게 그런 얘기보다 업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제 앞에서는 뒷담화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집중력 향상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정주영 회장처럼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죠. 6번째,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가 진짜 제 편인지 구분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평소에는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상했던 적이 많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아이디어 별로 안 좋던데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을 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말로 진짜 동료를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뒷담화가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지해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현대그룹이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언론에서는 현대의 몰락을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업계에서도 이제 현대 시대는 끝났다는 뒷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진짜 동료들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를 둘 때 정말 신뢰할 만한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현대그룹의 핵심 임원들 중 일부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자원했고 협력업체 중에서도 끝까지 현대와 함께하겠다는 곳들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동료라고 말했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가까이 있지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몇 년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초기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고 뒤에서 역시 안 될 줄 알았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라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동료들은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동료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과는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뒷담화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따로 기록해둬요. 그리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뒷담화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나쁜 소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평소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진짜 동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뒷담화에 쉽게 동조하거나 어려울 때 거리를 두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뒷담화가 나오는 상황은 분명 불쾌하지만 인간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해요. 7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담화를 들으면 저도 예전에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움츠러들곤 했죠.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하려다가도 또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어서 입을 다물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뒷담화를 극복할 때마다 내면의 힘이 강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찾을 때도 시골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시선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내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해요. 현대건설을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 건설업체들은 경험도 없는 신참이 무엇을 하겠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시선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더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그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의 태도예요. 초기에 몇 번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역시 안 될 줄 알았다 는 뒷담화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더 강한 정신력을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원리를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몇 년 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다가 동료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축되었지만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거든요. 뒷담화에도 불구하고 제 방식대로 꾸준히 진행했더니 점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비판에도 쉽게 흔들렸는데 그 경험 이후로는 훨씬 담대해졌어요. 자신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5번 말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뒷담화를 극복한 경험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성공했다 는 사례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도 평생에 걸쳐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조선업 진출할 때 받은 비판, 자동차 사업 시작할 때의 우려, 해외 진출 때의 반대 등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불굴의 정신력을 기른 거죠. 그 결과 말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어봤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다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뒷담화와 비판을 자신감,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하나씩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뒷담화를 이겨낼 때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팀장이 되었을 때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일반 직원일 때보다 뒷담화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였죠.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팀장 자격이 있나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더가 되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판과 뒷담화를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이끌면서 겪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자동차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했을 때 임원진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건설회사인데 왜 자동차를까지 해야 하나? 너무 위험한 도전이다라며 내부에서도 수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그 과정에서 독단적이다, 직원들 의견을 무시한다 는 뒷담화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몇 년 후 현대자동차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임원들조차 역시 회장님의 안목이 대단했다며 인정하게 되었죠. 그때서야 정주영 회장의 진정한 리더십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진짜 리더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혼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결정에 따르는 비판과 뒷담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저도 이 교훈을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결정부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판단대로 내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팀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다들 어디가 좋을까요? 하고 계속 묻는 대신 제가 좋은 곳을 알아보고 여기로 가시죠 라고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팀장이 너무 일방적이다 라는 소리도 나왔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만족하는 장소였고 나중에는 역시 팀장이 선택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결정도 혼자서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팀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지고 내리는 거죠. 리더십 개발의 핵심은 뒷담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거든요. 정주영 회장처럼 때로는 외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보세요.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일들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뒷담화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9번째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뒷담화를 들으면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분노 에너지가 계속 내 안에서 맴돌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삶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비판받을 때마다 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어요. 1960년대 말 정주영 회장이 포항제철건설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국내외에서 한국이 제철소를 운영할 수 있겠나며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았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뒷담화가 쏟아졌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비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대신 그 에너지를 모두 창조적 사고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밤새워 고민하고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포항제철 건설 과정에서 나온 여러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그런 방식으로 탄생했어요. 비판받는 에너지를 분노로 소모하지 않고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 결과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에너지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선소를 설계했어요. 기존의 조선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죠. 저도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봤어요. 몇 달 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가 상당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 분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화나는 마음을 공부하는 에너지로 바꾼 셈이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뒷담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이 에너지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런 계기에서였거든요.
정주영 회장처럼 부정적 에너지를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둘째는 새로운 능력이나 취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뒷담화로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말이에요. 부정적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10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뒷담화에 대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누가 뭐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오해를 풀지 고민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계산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뒷담화 관련해서 고민하고 대응하는데 하루에 최소 2~3시간씩 쓰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면 15시간 이상, 한 달이면 6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정주영 회장의 시간 관리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는 비판이나 뒷담화보다 항상 미래 계획에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1975년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는 연일 현대조선업의 실패를 다뤘고 업계에서도 무리한 투자의 결과 라며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기사들을 읽거나 반응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 결과 몇 년 후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주영 회장이 그때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현대그룹은 없었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과거의 비판에 발목 잡혔을 테니까요. 저도 이 교훈을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뒷담화 생각이 날 때마다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거나 업무 관련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몇 주간 연습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해도 그런 얘기보다 이 책 내용이 더 흥미로워요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6개월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고 업무 관련 자격증도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예전에 뒷담화 걱정하느라 낭비했던 시간을 모두 성장에 투자한 결과였죠. 정주영 회장은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원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차이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다는 거죠. 뒷담화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 시간을 과거에 묶여서 보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뒷담화 관련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타이머를 5분 설정하고 다른 유익한 활동을 해보세요.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에요. 뒷담화에 낭비할 시간에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11번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작은 비판에도 정말 쉽게 상처받았어요. 동료가 그 아이디어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만 해도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상사가 조금만 날카로운 피드백을 줘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뒷담화와 비판을 경험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심리적 면역력도 생기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 이런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의 초기 사업 경험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실패와 비판이 있었거든요. 1940년대 정주영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경성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다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농사나 짓지. 사업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현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비판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점점 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되었어요.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했을 때도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정비를 하겠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이전 실패를 통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기술을 배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건설업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건설을 하겠다고 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미 수많은 비판을 경험한 정주영 회장에게는 그런 소리가 별로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 몇 번 뒷담화를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10번째 정도 되니까 또 시작이네 하는 여유가 생겼어요. 20번째가 되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주 한 번씩 받은 비판들을 돌아보고 배운 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 주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배운 건 이거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계속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비판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더 좋을지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평생에 걸쳐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조선업 진출할 때 비판, 자동차 사업 시작할 때의 우려, 해외 진출할 때 반대 등을 모두 경험하면서 어떤 비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기른 거죠. 심리적 면역력이 생기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상황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설사 비판받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겨서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뒷담화는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정주영 회장처럼 하나씩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12번째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남들의 평가에만 의존해서 제 성공을 판단했어요. 상사가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고 동료들이 별로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떨어졌거든요. 승진이나 인사고과 같은 외부 평가가 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맞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패한 건가? 하는 혼란만 계속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성공 철학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했거든요. 1960년대 정주영 회장이 태국 파타야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국내에서는 해외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내 시장도 충분한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거든요.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는 더 큰 비전을 추구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대건설이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당시 주변의 반대 의견에 휩쓸려서 포기했다면 현대건설의 글로벌 진출은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1970년대 조선업 진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한국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거죠.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 시간을 내서 제 기준으로 성취도를 평가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성장한 부분은 뭐고, 배운 건 뭐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동안 남의 평가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프로젝트라도 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했다면 저는 성공으로 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일이라도 제가 배운 게 없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아쉬운 결과로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만족감이 높아졌어요.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뒷담화나 비판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이 정해준 길을 가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요.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진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정주영 회장처럼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성공을 정의하는 거죠. 13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담화를 들으면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야?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뒤에서 그래?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 분노 때문에 제 인격까지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편인데 그럴 때만 되면 짜증스럽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간다는 거였어요. 뒷담화를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전혀 상관없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 인격 자체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배웠어요. 그는 평생에 걸쳐 원망하지 않고 앞만 보며 살았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 건설 장비들을 모두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은 이제 끝났다며 뒷담화를 했어요. 심지어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들까지 등을 돌렸죠.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화내는 게 당연했을 텐데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대신 그들도 각자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1997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그룹이 어려워지자 언론에서는 정주영의 실패라며 연일 비판했고 평생 현대와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그때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큰 그릇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격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거죠.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마음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시도해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미움이나 원망 대신 연민 같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 저 사람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 전체적인 성격이 온화해졌다는 거였어요. 뒷담화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화를 덜 내게 되었고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씨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정주영 회장의 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라고요. 남을 원망하느라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뜻이죠. 뒷담화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큰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어요. 14번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그냥 평범한 직원 중 하나고 제가 있든 없든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나 하며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 대해 뒷담화를 하시나요? 대부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기억에도 남지 않죠. 뒷담화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 주목받을 만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게 더욱 명확해져요. 그가 받았던 수많은 관심과 비판들이 결국 그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들이었거든요. 1980년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작은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어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잠깐만요.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만약 현대자동차가 정말 하찮은 회사였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기사를 쓸 가치도 없고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현대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경쟁업체들은 현대의 전략을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잠재력과 위협적인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 통일 사업에 관심을 보였을 때 국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사업가가 왜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갖나?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비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정주영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었어요. 영향력 없는 사람의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뒷담화를 들으면 나는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을 관찰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든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아니면 승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저는 뒷담화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다. 내가 관심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뒷담화를 영향력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15번째, 최종 진실과 종합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가지 방법을 통해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뒷담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항상 움츠러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정주영 회장의 전체 인생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과 최종 성과를 생각해 보세요. 1946년 현대건설을 창립했을 때부터 1990년대 말까지 정주영 회장은 수없이 많은 뒷담화와 비판을 받았어요. 조선업 진출할 때, 자동차 사업 시작할 때, 해외 진출할 때, 그리고 각종 사회활동을 할 때마다 무모하다, 위험하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비판을 뚫고 나온 결과가 어땠나요? 현대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정주영 회장은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어요. 만약 그가 처음 뒷담화를 들었을 때 포기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승리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는 뒷담화를 들을 때마다 내가 틀렸나?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배운 15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 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뒷담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뒷담화는 성공의 신호입니다. 침묵의 힘을 활용하고 비판을 동기부여로 바꾸세요.
품격 있게 대응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진짜 동지를 찾아보세요. 자신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며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성공 척도를 만들며 품성을 개발하고 영향력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자의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이 15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뒷담화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거예요. 정주영 회장처럼 어떤 비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뒷담화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것처럼 뒷담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